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복잡한 설명을 하면서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장하게 설명하는 회사들은 일단 배제시켜라.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럼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걸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항상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뭔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무조건 현금으로. 그럼 1등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2, 3등 주식을 사는 건가요? 저는 이제 2등이나 3등을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16년 차 되어가는 회계사고요. 옛날에 처음에 2006년도에 3일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한 11년 근무하고 난 뒤에 2017년에 이제 새로 법인을 선일 회계법인이라고 세웠습니다. 세우고 세우셨군요. 지금 그쪽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주로 이제 3일 회계법인이 있으면서 주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딜, 그러니까 M&A나 투자 유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실사나 이런 부분,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책을 쓰면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도 하시나요? 예, 기업 밸류에이션도 하고 뭐 트랜잭션 서로 거래하는 부분 자문도 하고 예, 그런 쪽으로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번에 재무제표에 관한 책을 쓰신 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 제목이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는 책입니다. 예. 그럼 이 책은 좀 어떤 책이에요? 책이 이름이 이제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중에는 좋은 회사가 어떤 거냐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잘 쓰신 책들도 많고 한데 저는 이제 좀 접근 방향을 조금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 나쁜 회사를 먼저 한번 추려보면 남아있는 회사는 우리가 투자할 만한 회사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찾아서 하면 훨씬 더 실패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아마 그런 느낌으로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나쁜 회사에 실제로 당해봤으니까. 주식 하시고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실제로 저 입사하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선배에게서 소개를 해줘서 좋은 주식이라 소개를 해줘서 제가 그게 투자를 했고. 선배님도 혹시 회계사님이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회계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막 들어온 수습 회계사 막 딱지된 그런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 선배 회계사가 뭐 그렇게 얘기하니 당연히 잘 받겠거니.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고 뭐 나름대로 저는 회계사니까 재무제표 잘 보겠거니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분석을 하고 했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어요. 그 회사.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결국에는 무상감자를 한대요. 무상감자를 해서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100개 한두 개 빼고는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무상감자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손절을 갖다가 가감하게 했고 그래서 한 3,800만 원 그 당시에 물론 15년 전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거의 뭐 1억에 네, 그 당시에 그때 그 연봉에 육박하는 돈을 저는 한 번에 날려버렸고 뭐 날려버렸지만 답은 조금은 건졌죠. 미리 팔았으니까. 그 회사는 그래도 잘 상폐됐고. 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착안을 한 거죠. 제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이 회사 투자를 했더라도 금방 나왔을 거고. 그리고 투자도 안 했을 거고 한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재무제표를 못 보고 그냥 막연한 이벤트나 이슈 막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돼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한번 쓰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 또 개인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 뭐 좀 홍보를 하자면 이제 제가 뭐 16년간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나쁜 회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조사위원이라고 해서 뭐 이런 어려워진 회사에 대해서 실제 방문을 해서 실사도 해보고 M&A를 하면 실사도 또 하거든요. 회사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숫자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회사들을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속이는 회사도 봤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오너들, 그러니까 CEO나 여러 가지 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나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제가 녹여서 이 책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쓰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둔 거는 뭐냐면 이게 어려우면 사람이 책을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쁜 회사하고 재무제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왠지 좀 거리낌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어렵고 또 나쁜 회사라니까 좋은 회사이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섣불리 손이 안 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아마 재무제표를 한번 공부하려고 한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제 책을 보면 술술 읽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경험하고 녹여서 설명을 했고 최대한 전문 용어는 배제하고 쉽게 쓰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일단 다 읽어보시면 아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느 정도 감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재무제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회사 그 책을 또 한번 보시고 그렇게 네.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맨날 이슈만 보고 뭐 차트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제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이 그렇게 되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무제표를 그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보시고 예. 그리고 이런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시고 그런 건가요? 좀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여러 내용들을 실어 주셨는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투자와 돈의 흐름을 읽는 방법 예. 이거 관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 조금 한 몇 가지 정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 책 자체가 이제 나쁜 회사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나쁜 회사를 발판으로 해서 반대 개념에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되시니까 네. 일단 제가 먼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집어드리면 사회꾼들은 뭔가 설명을 해도 어렵고 뭔가 설명을 해도 복잡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갸우뚱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뭐 설득을 하려고 해요. 뭔가 심플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나쁜 회사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어려워 보여. 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고 하면서도 갸우뚱해.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왠지 투자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해. 아마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10중 8구 그렇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어렵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이 없다는 거고 뭔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복잡한 설명을 하면서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장하게 설명하는 회사들은 일단 배제시켜라. 그런 회사들은 배제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뉴스나 이런 신문지상에 보면 어떤 코스닥 회사 사장님이 나와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분이 무슨 뭐 자기 철학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좀 꿈꾸는 듯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듣긴 좋죠. 하지만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그냥 도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운에 맡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일단 배제를 해라. 그러니까 막 전문 용어나 이런 게 막 어려운 용어 써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는 또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낯선 용어 자체가 낯설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일반인이다 보니까 전문 영역, 그러니까 의학 영역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신기술 영역은 뭔가 조금 뭐 전문 단어도 쓰기도 하고 또 외국인도 많아요. 희한하게. 네. 왜 외국인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외국이 직원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이 교수하고 뭐 협업을 했다 하는데 그 외국인 교수가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뭔가 모르는 듯한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실제 보면 백그라운드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게 있으니까 쓰겠지만 실제 이제 뭐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는 회사는 일단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웅달님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원재료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거 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고 재고자산이 제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생기고 제품을 또 고객에게 팔면 또 매출 채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바로 안 받으니까. 네. 그러면 재고자산하고 매출 채권이 바뀌면서 매출 채권이 올라가고 재고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돈을 회수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오고 매출 채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기업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회사는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반복이 되고 회사가 성장하지만 나쁜 회사는 어딘가 덜컥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매출 채권이 엄청 많다든지 뭐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재고산이 엄청 많다든지 그리고 매출 채권이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달렸다든지 채권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바뀌고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돈이 제대로 잘 안 흐르는 회사다 치면 그런 회사는 멀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이 많으면 자산이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산 크면 왠지 더 좋은 회사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매출 채권은 실제 그 금액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못 받는 돈이니까. 우리가 돈을 갖다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게 해서 뭐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 빵원이지 않습니까? 소위 부도낼 수도 있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매출 채권이 이만큼 있어도 그게 실제로는 0원일 수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채권의 종류도 이렇게 등급으로 따졌을 때 되게 안 좋은 채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채권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봐야지 아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렇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또 현금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이제 나이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섭리나 이런 걸 아신다면 희한하네. 왜 매출이 이렇게 작은데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럼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걸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뭔가 기업에 대한 뭔가 평가를 할 때는 무조건 현금을 봅니다. 이게 현금은 못 속여요. 현금은 왜냐면 통장에 찍히고 나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손익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을 보고 현금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회사는 정말 이제 안정적인 회사다. 물론 뭐 장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각각의 산업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일단 현금을 잘 번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다. 그렇게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잘 도는 기업만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개 기업에서 네네네. 추린다 해도 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나오죠.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할 만큼 일단 코스피에 들어온 회사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예요. 코스피 200에 들어온 회사. 그러니까 코스피 중에서도 200개 안에 들어온 회사니까 그 회사들은 어느 정도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상당히 위에 있다는 거고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에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만약에 반등이 된다 할 때도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그 뭐 코스닥 회사 중에 뭐 뭔가 뭐 이슈몰이하고 뭐 그런 회사들은 이런 안 좋은 장에 더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될 때도 제대로 회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는 일단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현금이 중요하다 했고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돈 못 버는 회사들 중에서도 뭐 테슬라도 처음에 돈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기술을 영위를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런 거는 제외를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냥 제품 만들고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회사다. 그런 경우에는 유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막 주위에 막 이슈 퍼뜨리고 이 회사가 뭐 신사업을 할 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사업은 쉽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도 돈 많은 회사들이 신사업이 잘 되는 회사 사업이 있으면 그 왜 사업에 뛰어들 건데 신사업을 한다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일단 배제시키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도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사업을 한다 치면 정말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내 돈으로 하려 하지. 그렇지. 누구 동업자의 돈을 빌리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빌리지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에 빌리지도 못하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주주한테 돈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물론 뭐 설비 투자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금이 뭐 몇 년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유상자를 뭐 실시해야 된다, 운용 자금을 써야 된다 이런 회사들은 멀리 하시라. 네. 왜냐하면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면 자기 시분을 없애는 거고 없앤다는 건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자를 하면 안 좋다는 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뭐 LNG 엔솔이라든지 기타 신사업을 영위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또 예외를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회사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유상증을 하는데 운영 자금을 쓰고 있다. 이런 데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한 3-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걸 좀 멀리하고, 두 번째는 그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원활하지 않은 거. 예, 비정상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으로.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거 좀 피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자금을 계속 막 조달하고 하는 업체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정도만 필터링을 해도 그러면은 기업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투자할 만한. 엄청 많습니다. 코스닥 회사 중에. 근데 그것조차도 필터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무제표 숫자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마음대로 일리가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슈몰이나 자기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회사들을 미리 우리가 챙기고 본다면 답은 조금이라도 나는 이제 실패를 덜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쁜 회사 재무제표를 나는 볼 수 있다 판단이 되면 뭔가 이슈가 있어도 이 회사는 일단 배제를 시키고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꿀팁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말 그 요즘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되게 개인별로 다 다르실 텐데 한번 이런 거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한번 제발. 그러니까 제발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상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뭐 상폐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 하지만 결국 나쁜 회사들은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회사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리 그 상폐 위기에 벗어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